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보다 더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그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오늘 조금 그 부분 내용들에 있는 그 용어 파트 있죠? 예, 그래서 책은 뒤로 넘기셔가지고 30페이지 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 제목 보니까 챕터 1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와 있습니까? 예.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첫 수업이십니까? 아, 오늘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관련된 공적 규제 법률 6개 법률을 모아서 하나의 과목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이 국토란 말은 전국의 토지를 줄여서 국토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전국의 토지를 먼저 이용하거나 개발하기 전에는 먼저 계획을 세워서 후에 이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토지를 먼저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 파트에 보면 1번에 밑에 쭉 내려오시면 용어 이정이 있습니까? 2번에. 그래서 양갈래원에 보니까 국가계획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까? 자,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토지에 이 국가계획으로서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대충 생긴 모양을 보면요. 지금 이쪽은 서해입니까? 그리고 이쪽은 동해죠? 자, 이쪽은 남해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유일하게 남과 북이 좀 분단되어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제5차년도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수립 중인데요. 이게 사실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혹시 초등학교 자제분 있으신 분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 아가씨 같은데. 혹시 초등학교 자제분들 사회책 보신 분 있으세요? 사회책. 교과서. 보신 분 있으세요? 나중에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시는 자제분 보시면 그 사회책 보시면요.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부터 해서 이런 계획들이 막 설명을 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동해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을까요? 강원도부터 해서 저 포항 이쪽까지 쭉 연결되는 동해안 지역 같은 데는 좀 관광지가 많습니까? 관광지 같은 게. 예, 우리 동해안 라인을 보면 좀 관광지가 많죠? 그래서 이 동해안 지역은 일종의
관광 벨트를 형성해놨고요. 우리 서해 지역 있죠? 서해 이쪽 지역에서 뭐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뭐 군산이나 이런 지역 아니면 저기 서해 위로 올라가면 거기 어디죠? 좀 떨어진 그쪽에 가면 서해안 지역으로 되는 최근에 산업들이 있죠. 신산업 단지 벨트를 이렇게 형성해놨고, 자, 우리 남해안 지역은 우리 저 포항부터 해서 뭐 울산,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 가면 그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있거든요. 간절곶 들어보셨어요? 포항의 호미곶 이런 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쪽 남해안 라인원에서는 썬벨트 있죠. 아니면 해돋이나 이런 명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해안 지역은 썬벨트를 형성해놨고요. 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이렇게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북 교류 협력벨트라고 하는 큰 4가지 축에 맞춰가지고 국토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이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에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은 나중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이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을 국가계획으로 수립하고 나면요.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큰 생활 단위가 기본적으로 도 단위로 기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기도가 있고, 여기가 강원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충청북도, 그 다음에 충청남도, 그 다음에 여기를 나눠가지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라고 하는 큰 도 단위로 기본적인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에 맞춰가지고 자, 도 단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는 도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국가계획과 도종합계획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생긴 지형이 보면요, 이거 표기 안 하셔도 돼요? 참고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는 생긴 국토의 모양이 보면 땅이 되게 넓습니까? 땅은 좁아요. 땅은 좁은데 인구는 너무 많이 밀집돼 있죠?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 경기 지역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되게 좁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와 도시 간이 서로 막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적어도 둘 이상의 도시 간을 좀 강력 계획권으로 묶어가지고 이 강력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3번이가 나와 있나요? 3번이 아니고 2번에 나와 있나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그 의가 나와 있죠? 이 광역도시계획이란 그 의 보니까 광역십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예, 광역계획권이죠? 자,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강력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계획 중에서는요, 국가계획하고 도종합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계획으로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계획으로서 시험에 나오는 범위는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이 광역도시계획부터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범위예요. 그래서 국가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출제를 안 합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계획 중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범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서울하고 인천 경기 지역을 하나의 광역계획권, 수도권으로 묶어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충북에 가면 청주시 들어보셨나요? 청주. 그래서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북 지역의 광역계획권을 하나 형성해놨고, 그리고 우리 충남 지역으로 보면 제일 큰 시가 어디입니까? 충남으로 보면 대전광역시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있습니까?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시 인근 지역을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형성해놨고. 자, 그리고 우리 경북적으로 보면 제일 큰 광역시가 어디예요? 대구죠. 그래서 대구하고 대구에 인접해 있는 여러 시나 군적을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으로 형성해놨고요. 그리고 경남적으로 보면 제일 큰 시가 어딘지 아세요? 경남. 경남적으로 보면 부산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가 있거든요. 근데 부산하고 울산광역시 빼고 나면 창원시가 제일 커요. 창원시가 통합창원시 되면서 인구지 100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계획권 형성해놨고, 혹시 경남하고 전라남도 인근에 가면 광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매화마을이 있는데, 예. 그런 우리 광양하고 순천 있죠? 여수. 이 지역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을 형성해놨고, 그리고 전라남도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있죠? 그래서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북 지역은 보면요, 군산하고 전주 지역 있죠? 이 지역을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형성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 있습니까? 네, 제주도에서 우리나라는 총 9개 광역계획권을 형성해놨거든요. 광역계획권.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인데,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한 도시일까요? 적어도 둘 이상일까요? 네, 적어도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시도나, 자, 시군 지역에 전부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법이란 과목 공부하시면서요, 앞에 광역이란 말이 붙으면요, 어떤 개념을 가지시면 되냐면, 한 도시가 아니라 둘 이상, 둘 이상의 조금 넓은 범위계, 이런 지역을 광역이라는 개념을 붙입니다. 이 개념만 잡고 가시면 돼요. 기본 간역 때요. 앞으로 공법 과목 공부하시면서 광역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시도나 시군 지역을 광역이라고 부르는구나 개념 잡으세요. 자, 대구 옛날에 직할시였습니까? 대구 직할시였을 때 원래 달성군은 포함됐나요? 포함 안 됐죠? 그러면 대구가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달성군을 수용하면서 우리 대구가 광역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6대 광역시 있다고 했죠? 6대 광역시. 6대 광역시 중에서 군이 있는 광역시가 4군데가 있거든요. 대구 달성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에 기장군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 울주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천에 강화군, 옹진군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직할시였다가 광역시로 승격된 이유가 뭐냐면 군지역을 흡수하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광역시가 됐어요. 그래서 광역이란 말은 앞으로 좀 범위가 넓다라는 개념을 잡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려드렸는데, 자, 우리 대구광역시는요, 다른 지역은 별로 관심 없으실 거고, 우리 대구도 제가 광역계획권을 형성해놨다고 했죠? 자, 그러면 대구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 시지에서 저 남천입니까? 남천. 그 다리만 지나면 행정구역이 뭘로 바뀝니까? 경산시로 바뀌죠? 그리고 경산시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영천시 있습니까? 영천시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군이 있나요?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저기 구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칠곡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칠곡에서 좌측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참외 좀 성주 있습니까? 성주에서 이쪽으로 좀 내려오면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이쪽으로 쭉 타고 가다 보면 거기 옛날에 88고속도로였는데 지금 없어졌죠?
옛날 달빛 고속도로입니까, 이제? 광주하고 연결되는. 가다 보면 고령 거쳐가야 되죠? 고령. 그리고 우리 수성RC에서 쭉 밑으로 부산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밀양 가기 전에 청도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대구광역시 남대구 IC 빠지면요. 저 창원 쪽으로 가다 보면 구마고속도로 있죠? 구마고속도로 가다 보면 창녕이 있거든요. 근데 창녕은 행정구역이 경상남도니까. 예. 그러면 우리 대구광역시는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계획권을 어떻게 형성해내냐면 경산시하고 영천시 2개 시하고 그 다음에 5개 군이 있습니까? 이 지역을 묶어가지고 대구 경북지역 광역계획권을 형성해놨어요. 대구 경북지역. 그러면 대구 경북지역 광역계획권도 보면요. 한 도시예요? 여러 도시예요? 예, 여러 도시. 이 도시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자,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라고 하는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밑에 4번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말 나옵니까? 4번에. 왜 다들 똑똑하세요? 이거 설명하면 제일 어려워하는데. 조금 이해가 오십니까? 조금 개념이. 네. 그래서 박스 4번에, 양갈로 4번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말 나옵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자, 다음 절차로서는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에 그 의의가 나와 있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나 특자도, 시나 자, 군지역이에요.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기본계획보다 더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이 계획을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서울에서는 서울 특별시에 수립하는 거고 우리 6대 광역시 있죠? 그 다음에 특자시는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죠?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 다음에 우리 시나 군지역이라는 말은 도에 있는 시나 군. 그러면 경산시는 경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경산시.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해당되는 시나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우리 대구광역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어떻게 나눴냐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준비가 되면 파워포인트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 그림으로요. 자, 대구는 경산도 제가 해드릴게요. 경산에서 오신 분도 있죠. 경산에서 오신 분들도. 자, 대구는 전형적으로 보면 도심지 역할을 중구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중구. 동성로 중심으로 해서 도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자, 중구라고 하는 기준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 서쪽으로 가면 그 부도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 성서 있죠. 성서 지역이 부도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현풍이 있습니까? 현풍. 이 현풍 지역이 달산군 지역의 부도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 칠곡이 있죠. 칠곡. 이 지역이 부도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오면 동대구 있죠. 동대구 지역이 부도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도심과 4개의 부도심으로 공간 구조를 짜놨다고요. 공간 구조를. 그러면 이런 공간 구조 속에서 칠곡과 동대구 중간에 보면 불로금단이 있습니까? 불로금단 지역. 이 지역을 지역 중심으로 형성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대구에서 제일 집값 비싼 동네 수성구입니까? 수성구. 이 수성구 지역을
지역 중심으로 형성해 놨고요. 자, 그리고 우리 도심에서 현풍 가다 보면 거기 교도소 있는 데 있죠. 하원 들어보셨어요? 달서 하원? 이 하원 지역을 그 지역 중심으로 형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성서와 도심 중간에 보면 서대구 있죠. 서대구 KTX 역사 곧 하죠. 서대구 지역을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국은요, 중구라고 하는 기존의 도심가, 그 다음에 4개의 부도심, 그 다음에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틀을 짜놨다고요. 그래서 북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형성하고, 서부 지역은 어떻게 형성하고, 동부 지역은 어떻게 형성하고, 이 남부 지역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이 공간 구조 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한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태구도 2030년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런 공간 구조 속에서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짜놨고요. 자, 그리고 우리 경산으로 놓으면, 경산은 보니까 제가 경산시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보니까 여기 시지하고 인접한 이 지역이 경산의 동지역이 돼요? 경산 동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지역을 기존에 도심지로 형성해놨고, 여기 위에가 자양입니까? 자인, 밑에 아니에요, 자인? 그 세 개로 좀 약간 구성해놨대요? 그래서 부도심 지역을, 그래서 기존에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지하고 인접한 지역 있죠?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지가 형성돼 있고, 저 위에 보니까 크기가, 하양입니까? 위에가 하양이죠. 그리고 이 중간 지역이 진양입니까? 진량? 진양 아닌가요? 진양. 그 다음에 맨 밑에 지역, 이 지역이 자연지역 아닙니까? 이런 공간 구조를 짜놨더라고요. 경산은 보니까. 그래서 하나의 도심과 3개의 부도심, 이렇게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짜놨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의 도심 지역에는 지금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아파트 많이 들어서잖아요. 맞습니까? 네, 경산 지역은. 그 다음에 이 하양 지역은 보니까 그쪽 지역이 뭐 경일대하고 그런 지역 있는 데까지가 하양 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진양 지역은 보니까 산업단지가 좀 있대요. 1단지, 3단지, 4단지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연 지역은 보니까 전통적으로 뭐 농촌 체험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형성해놨대요. 맞습니까? 경산 지역은. 그래서 이런 지역적 구분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도심과 3개의 부도심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경산시 기본계획에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대구나 우리 경산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짠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기본계획.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시면 양갈로 5번에 도시군 관리기획만 나옵니까?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요. 자, 다음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것을 세워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나 특자도, 시나 분적이에요. 장기적인 방향은 어떤 계획으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거고. 그럼 이 기본 방향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정할 것인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양갈로 5번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아래의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걸 세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고, 관리계획에서는 아래 표에 들어가는
6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우게 된다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2가지 계획을 묶어서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게 돼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자책에 가시면 양갈로 3번에 도시군 계획이란 말 나옵니까? 30페이지에.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2가지 계획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이라 불러요. 도시군계획. 자, 그러면 이 2가지 계획을 왜 도시군 계획이라 부르냐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앞쪽에 보니까 다 도시군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이라 부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군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시나 이 군 지역을 도시군 지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법이란 과목 공부하면서 도시군이란 말이 나오는 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2가지 계획을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군이라고 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있는 시지역 있죠? 경산시, 아니면 군이 군 같은 이런 지역을 도시군 지역이라고 부른다고요? 다만 이 군지역 중에서 제가 아까 6대 광역시 중에서 4개 광역시가 군이 있다고 했습니까? 단 광역시에 있는 군은 포함이 안 돼요. 광역시에 있는 군은. 이 광역시에 있는 군에서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2가지 계획을 수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달성군에서는 왜 수립을 안 할까요? 그렇지. 대구시에 수립하니까. 대구시, 광역시 달성군에서는 대구 광역시에서 수립을 하니까 달성군에서 따로 수립 안 해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 파트를 제일 어려워해요. 수강생분들이 처음에. 근데 이 개념만 조금 알치면요. 의외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조금만 이해만 되면요. 나중에 술술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범위가 전 국토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2 이상의 시나 군지역을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지역에 해당되는 시나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거고 그럼 이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대구라고 하는 경산시라고 하는 이런 해당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이걸 수립하게 된다고요? 대충 이해됐습니까? 100% 이해 안 하더라도요. 개념만 좀 잡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좀 쉬워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좀 이해를 하기 쉽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박스에 보니까 31페이지예요. 양갈로 5번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결정해야 된 내용이 박스 안에 보니까 총 6가지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있나요? 이걸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습니까? 그 옆에다가 가로쳐가지고요. 용도구역이라고 적어두세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옆에다가 가로쳐서요. 용도구역 적어두세요. 이걸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이걸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하는 이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나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단어. 그 다음 정비사업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예? 4번이 먼저 나왔어요? 순서를 바꿔놨군요, 거기 4번이 지구단위 계획입니까? 5번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있죠?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입지규제 최소규율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이걸 지정하거나 이 변경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죠? 이 6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일명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용계, 기도, 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 암기하는 건 나중에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많이 듣기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총 이 6가지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울 거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들을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예, 내용들을. 지금은 너무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바로 첫 번째 내용이 용도, 지역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용도. 그러면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용도란 말은 어떤 개념이죠? 용도. 어떤 쓰임새 이런 것들을 용도라고 부릅니까? 쓰임새. 자, 그러면 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쓰임새가 있느냐, 이걸 바로 용도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쓰임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인 용도지역, 땅에 대한 쓰임새를요, 총 크게는 2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땅에 대한 쓰임새를 크게는 먼저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비도시지역 크게 2개는 아니거든요. 근데 땅에 대한 쓰임새를 도시지역은 다시 4개로 나뉘는데요. 자, 이 지역은 사람들의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써야겠다 해서 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자, 여기는 상가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공장이 좀 들어설 수 있도록 공업적으로 지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시라고 하는 지역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이런 건물들만 빼곡하게 들어서면 도시가 좀 어떤 색깔이 될까요? 회색빛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좀 숨을 쉬거나 휴식이 좀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을 녹지로 지정해요. 녹지. 자, 그래서 땅에 대한 쓰임새는 도시지역은 주상, 공, 녹으로 쓰인다고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상, 공, 녹. 네. 그래서 총 도시지역은 4개로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요, 도시지역 외 지역은, 자, 이 지역은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자, 여기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자, 여기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로 지정한다고요. 자, 그래서 비도시역은 관농자 이렇게 지정해요. 그래서 비도시역 관농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관농자. 네. 부끄럽더라도
부끄러운 거 다 하는데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 용도지역에 대한 개념 보시려면요.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나중에 참고하실 때는 82페이지 보시면 돼요. 82페이지.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용도지역의 개념 보시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게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어떤 계획으로? 네. 용도지역 이거 어떤 계획으로 아까 결정했던 내용입니까? 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이 지역을 바로 용도지역이라 불러요. 혹시나 참고하실 분은 8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82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의 세분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나 있습니까? 네. 그래서 1번에 큰 1번에 도시지역 나 있습니까? 도시지역.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양갈로 1번에 주거지역 있습니까?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오시면 양갈로 2번에 상업지역 있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아, 양갈로 3번에 공업지역 있습니까? 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양갈로 4번에 녹지지역 있습니까? 크게 도시지역은요 이렇게 주, 상, 공, 녹 4개로 구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 밑에 보면 큰 2번에 관리지역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큰 3번에 가면 농림지역 있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습니까? 네. 거기 큰 2번에 관리지역 있고 큰 3번에 농림지역 있고 큰 4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습니까? 네. 이거 3개를 묶어버리세요. 2번, 3번, 4번은 좌측에요. 2번, 3번, 4번 묶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비도시역이라고 적어두세요. 됐습니까? 네. 제가 인문과정이니까 기본적인 용어 설명하면서 나중에 필기하거나 이럴 때면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해당되는 페이지에다가요. 자,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85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딱 정리해놨어요. 85페이지에. 한 페이지 정리해놨습니까? 예. 네. 나 그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85페이지 보시면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용도지역의 개념은 되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은 도시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다시 또 3개로 나뉘거든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3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은 다시 전, 일, 준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전, 일준.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2개로 나뉘는데 자, 1종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전용주거지역은 왜 지정하냐 하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하거든요. 자, 다만 1종 전용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의 차이는 뭐냐면요.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한다고요? 제가 말한 거 맞습니까? 네. 그 혹시 285페이지 그 오른쪽에 파란색 제가 보기 귀찮으면 파란 거 하나만 보도 된다고 했죠? 자, 제가 나중에 그 주택급 시간에 다시 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분해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공법이란 과목에서 나오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공동주택은 아파트 있죠. 우리 많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나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주택, 이 세 가지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가장 쉽게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단독주택은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주택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고. 자, 공동주택은요. 한 건물에 주택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대별로. 이걸 우리가 민법 시간에 다른 말로 구분 소유권이라는 단어 배우실 거예요. 민법 시간에. 자, 가장 큰 차이는요. 단독주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딱 한 명이라는 거고, 공동주택은요. 세대별로 각각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고. 세대별로요. 우리 아파트요. 아파트 101동 전체가 다 내 소유입니까? 101동 전체가. 101동 전체가 소유 가지고 있으신 분요. 학원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편히 쉬세요. 한 101동 전체가 다 내 거면 쉬시라고. 쉬셔도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아파트는 보면 101동에 101호나 102호 하나만 우리 집이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 전체를 다 내 소유가 아니라 이 건물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구분 소유권.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요. 단독주택은 다 아실 거고. 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요. 이 특징이 뭐냐면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건 동일해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넘어가면 안 돼요. 3계층 이하로서 자, 바닥 면적이 합이요.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있죠?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다중이나 다가구 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만 다중이나 다가구 주택은 건물은 소유권은 몇 명한테 있어? 한 명한테 있어요? 한 명한테.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상계층인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인데 각각 이 주택이 각각 세대별로 구분돼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세나 월세들을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원룸 같은데 있죠? 원룸 같은 이런 주택을 다중이나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보통 원룸 3층으로 쓰고 있죠? 원룸 같은 데 보면 3층으로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주택인데 소유자는 집주인은 한 명이야. 집주인은 한 명인데 여기에 세대를 사는 사람들 이런 주택을 다중이나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독립된 주방이나 치사시설이 없어요. 독립된 주방이나 치사시설이. 그러면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요. 옛날에 이런 주택 뭐라고 부르냐면 하숙집 생각하시면 돼. 하숙집. 이해됐습니까? 하숙집. 우리 하숙집 옛날에 보면 방마다 주방이 있었습니까? 하숙집. 젊은 세대들은 하숙집 잘 모르실 텐데. 젊은 세대들은 하숙집 잘 모르시죠? 적어도 한 40대 넘어가셔야 하실 것같요 그 옛날에 하숙집 보면요. 하숙집에 그 주인집의 주방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잠은 건데. 각자 방에 가 자고.
이런 주택을 하숙집이라 불러요. 예. 그래서 다중주택은 독립된 지사시설이 없고, 다가구 주택은 독립된 지사시설은 있어요. 지사시설이 있는데, 다만 이 다가구 주택은 총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돼요. 19세대 이하.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은요, 어떤 주택을 얘기하는 거냐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5층 이상이 아니에요.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지었던 주공아파트 있죠. 주공아파트. 보통 몇 층으로 많이 지었습니까? 옛날 주공아파트 보면 5층으로 많이 지었죠?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중고아파트.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가 되는 기준이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거든요. 이런 주택을 바로 아파트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건 동일해요. 4개층 이하인 건 동일한데, 다만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연립주택이라 부르고, 다만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다세대 주택이라 부른다고요. 초과나 이하 개념은 아시죠? 초과나 이하 개념. 초과는 앞에 있는 숫자 이걸 넘어서는 거고, 이하라는 개념은 숫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주로 많이 뭘로 불리냐면 빌라 있죠. 저 가끔씩 물어봐요. 혹시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어느 빌라 사는데요 하시는 분 있거든요. 빌라라는 주택은 없어요. 빌라라는 주택은 그냥 만들어낸 이름이고, 이 빌라라는 주택이 보통 연립 아니면 다세대예요. 빌라라는 주택명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하나만 건져도 되겠네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온 내용이거든요. 잘 나온 내용이고, 올해 시험에서 올해 10월 31일 날 시험에서요, 다중주택 있죠. 이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올해 시험에. 이 개념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셔도 한 문제 맞춘다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공법이란 과목에 나온 게 아니라 학교를 해서 이 문제를 냈다고요. 공법 내용인데 이걸 학교로 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기본적인 용어 이런 것만 알아도 학교에 나오는 문제 한 문제 이상은 맞춘다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항상 이런 걸 내요. 우리 시험에서. 자,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 하나의 건물 전체를, 전체 층을 다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으로. 그러면 몇 개 층을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까? 5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죠? 이런 주택을 뭐라 불러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금 5개 층이에요. 이런 주택은 아파트로 불러야 됩니까? 자, 한 개 층 지어볼게요. 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인데요.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4개 층입니까? 4개 층. 4개 층, 한 개 층이 200제곱미터니까 바닥 면적 합이 얼마입니까? 4개 층이니까. 800이 되는 겁니까? 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인데 바닥 면적 합이 지금 800입니까? 660 초과했습니까?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이런 걸 바로 연립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연립. 자,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인데요.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150이에요. 그럼 4개 층이니까 바닥 면적 합이 600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뭐라 부를까요? 다세대라고 부른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한 개층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입니까? 3개층이죠. 자, 근데 한 개층의 바닥 면적이 150이에요. 근데 세대가 이렇게 구분돼 사는데 이 건물 소유주가 한 명이야. 소유자가. 근데 각 방마다 독립된 지사시설은 없어. 지사시설. 주방이 없대요. 이런 걸 다중주택이라고 그러고, 독립된 지사시설이 있으면 다가구라 불러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고시원은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는데, 고시원은요, 사실은 주택에 안 들어가요. 주택에 포함이 안 돼요. 준주택에 포함이 돼요. 고시원은. 우리 많이 주변에 보면 고시원, 고시텔 있죠? 네, 고시원, 고시텔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고시원이나 고시텔은 우리 주택법에 보면 이 주택에 포함이 안 되고요. 준주택에 포함이 돼요. 준주택. 나중에 뒤에 우리가 다다음 주쯤이나 주택법 배울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됐습니까? 주거지역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대요. 오늘 그래도 이거 하나 건졌습니까? 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1종은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고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지나 경상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생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우리 여기 학원 뒤로 보면, 학원 이 뒤쪽으로 보면 주로 아파트예요?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게 많을까요? 학원 여기 뒤쪽. 학원 여기 골목 있는 뒤쪽. 혹시 보셨어요? 여기 아파트 별로 없거든요. 그럼 여기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고 여기는 주로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용도지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 용도지역이 딱 지정이 돼서 용도지역이 여기가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 주택 같은 이런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하는 거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그러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이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2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우리 집은 아파트고 우리 집은 왜 단독주택밖에 건축이 안 되는가, 이런 게 바로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용도지역?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그럴게요. 좀 쉬었다가 일반 주거지역부터 보도록 할게요.